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번째 7주차가 되는데요. 그동안 수업, 벤처와 창업과 정신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파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재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을 하거나 또는 기회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부를 창출하기도 하죠. 그런 다양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와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서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었죠.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는 퇴사를 하고 나서 커피숍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커피숍을 열었는데, 주류 독감이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커피숍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특히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된 부분은 우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여행을 하는 비즈니스 또는 학원 하는 비즈니스 또는 여러 가지 컨설팅 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벤트 하는 회사, 이런 데들은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반면에 잘 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 마켓컬리처럼 새벽에 배송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 식당 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배달해주는 업체, 그리고 손세정제나 위생용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갑자기 매출이 증가가 되었어요. 우리 집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내가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걸 매우 두려워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요. 특히 어떤 제품까지 주문을 하냐면, 밖에 나가서 야채를 사기가 두려우니까 야채를 키울 수 있는 장비를 사더라고요. 야채를 키울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우리 집에 아내가 산 걸 보니까 콩나물 시루, 옛날 어르신들이 키우던 콩나물 시루가 집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옛날처럼 손으로 물을 부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만 자동으로 되는 물도 자동으로 주고 하는 아주 좋은 형태의 편리한 콩나물 시루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런 제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는 사람들이 집을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이 많은 식당을 간다든지 커피숍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한 가지 또 이제 특이한 케이스는 밖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크게 전염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전염이 되지 않는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식당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안내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에도 들어올 때 노 마스크 엔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 엔터 이렇게 써있는 걸 보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밥 먹을 때는 도시락을 삼각김 김밥이라든지 김밥이나 이런 거 라면을 먹을 때는 다 벗고 먹죠. 그러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전염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이제 PC방에서는 그러면은 다 마스크를 끼고 게임을 하나요?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게임을 하나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이제 조금 변화가 된 형태들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 걸쳐서 발생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점점점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나면은 그때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회를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공부를 더 할 사람도 있고 취업을 할 사람도 있고 창업을 할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요. 최근에 기사를 본 것 중에 일산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장은 아시아나 항공에 다녔었고 직업은 기장이었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극복이 될 건지, 바로 극복이 될 건지, 시간이 걸려서 극복이 될 건지는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될까요? 똑똑한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을 어떤 걸 보고 평가를 하죠? 평가하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요.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기도 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우리 회사와 잘 맞을 사람. 똑똑한 사람을 외국에서 채용을 해왔는데 거기를 잘 서포트 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끈기 있게 어떤 거를 해결하는 성실한 자세, 이런 것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에 대한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냐면 회사에서 조화를 이루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성실하게 목표한 바를 잘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보좌하거나 잘 이끌어가거나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내가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입증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1학년이 많게 되는데, 신입생이 많은데 지금 3학년, 4학년, 2학년도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학교에 들어온 친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성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성실한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실한 것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적이 매우 좋으면 학교의 생활은, 수업은 열심히 잘 들었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성실함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나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좋은 시간에 다른 것을 한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외국어를 한다든지. 외국어는 필수예요. 외국어를 몰라도 돼, 이거는 아니고요. 외국어를 필수다. 영어는 필수고요. 그 외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면 플러스가 되죠. 이 부분은 매우 성실성하고도 직결이 되죠. 언어를 하나를 내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한국에 살면서 외국어를 하나가 아니라 2개 한다. 그러면 매우 성실하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창업 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창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이제 제법 길어졌죠. 아마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 학교에 오지 않게 될 텐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은 시간이에요. 그냥 있으면 매우 빨리 가는 시간이죠. 금세 가는 시간이지만 곧 그 시간이 오죠.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여러분들이 그럼 성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적, 두 번째는 자격증이나 어학,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입니다. 다양한 경험. 그 경험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경진대회,
무슨 여러 가지 봉사활동, 경진대회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나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그냥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의 특별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거는 별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깨달았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수업은 창업에 대한 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고를 바꾸려면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인생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는 제품들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고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는데 우선 불편한 걸 느껴야 돼요. 불편한 걸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이면 왼손을 써본다든지 앞으로 걸어봤으면 뒤로도 걸어본다든지 눈을 뜨고 걸었으면 한눈만 감고 걸어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은 대로 반대로 해보면 불편함을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그런 제품을 개선을 해보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관찰했으면 기존 제품에 대해서 관찰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찰 일기를 적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가지에 대해서 과제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거를 레포트를 올린 거를 봤는데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비슷한 형태의 아이디어,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찾았고요. 좀 더 깊게 본 친구들이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은 대부분 비슷했지만 찾아내는 것은 달랐다 하는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자, 오늘의 하는 수업은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스캠퍼 기법은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기존에 있는 브레인스토밍하고 유사한 아이디어 도출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뭐였죠?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마구마구 이야기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면 아주 재밌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같이 해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혼자 스스로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까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캠퍼는 기존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시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드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겉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제는 스캠퍼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좀 더 구체화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자극을 하게 되는 질문의 목록이고 체크리스트법의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부분을 늘상 생각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제품을 구체화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스캠퍼 기법은 중간고사 레포트의 내용에도 들어갑니다. 스캠퍼 기법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을 해서 하는 형태로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를 쓰면서 아마 본인이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꿈에 가까이 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었는지 틀어놓고 듣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내가 약속한 수업의 일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기초적인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기초가 없으면, 기초가 약하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튼튼한 견고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물을 건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스캠퍼는 S, C, A, M, P, E, R 스펠링을 쓰는데요. 이거는 약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캠퍼라고 하는 약자는 스캠퍼의 S는 서브스티비트라고 하는 대체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개선을 위해서 무엇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S가 있고 C는 컴바인의 약자고요. 결합법이에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엮으면 새로운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댑트, 적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목적으로 응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M은 modify, magnify, minif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정, 확대, 축소. 그래서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수정해볼까? 확대해볼까? 축소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되고요. P는 put to other purpose라고 하는 용도 변경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제품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E는 eliminate 약자인데요. 제거법이에요. 일부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리고 R은 리버스, 재배열법인데 순서를 바꾸거나 뒤집을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죠.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S, C, A, M, P, E, R에 거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거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브스티비트에서 대체법으로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쇼핑 바구니를 들고 다니기 힘든데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무겁지 않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쇼핑 바구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카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컴바인은 다른 것과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소시지하고 빵하고 결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핫도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요즘에 몇 년 전에 데이트친 핫도그 체인점이 생겼더라고요. 명랑 핫도그라고. 핫도그로 체인점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핫도그를 사람들이 많이 먹을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핫도그를 먹더라고요. 세상이 이럴 수 있구나. 떡볶이가 체인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만두집이 체인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핫도그 집도 체인점이 되는구나. 요즘에는 꽈배기 집도 체인점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댑트, 뭔가를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는 있을까?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질문을 하면 보통 생체를 모방을 하거나 사람을 모방하거나 동물을 모방하거나 사물이나 기계를 모방하거나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 하거나 매니파이 하거나 미니파이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TV를 작게 만들면 어떨까? 크게 만들면 TV를 크게 만들면 어떨까? 피자를 일정 시간 안에 배달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put other used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접착제를 만들던 회사에서 접착제를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제품이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다른 용도로, 실패한 물건을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E는 리미네이터는 뭘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풍기에서 날개를 제거할 수 없을까? 날개가 있으니까 애들이 다칠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버스, 그냥 뒤집거나 재배열, 리어레인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룸에서 체크아웃 하면 어떨까? 엘리베이터를 집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스캠퍼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 한번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 바람이 불면 우리는 왜 시원함을 느끼게 될까? 날개 없는 선풍기의 바람은 원리. 기압차에 의해 만들어져요. 즉,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만들어져요. 바람은 체액의 증발을 가속시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현상. 액체가 증발되기 위해서는 바람입니다. 열이 필요하죠. 바람 때문에 땀이 증발되면서 몸의 열을 빼앗아가고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열이 필요하죠. 바람 때문에 땀이 증발되면서 몸의 열을 여기 이 선풍기의 이름은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을 만드는 걸까요? 몸체 안의 모터가 흡입한 공기가 얇은 고리 속으로 들어가면 유속이 시속 88km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고무호스의 입구를 좁혔을 때 물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빨라진 공기는 고리 안쪽의 작은 틈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처음 빨아들인 바람보다 15배나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 때문인데요. 베르누이의 원리는 유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이 원리가 적용된 예로는 비행기의 날개를 들 수 있는데요. 비행기의 날개는 옆에서 보면 아래쪽은 평평하고 위쪽은 볼록한 곡면 형태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공기 입자가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을 타고 동시에 이동을 마치려면 어느 입자가 더 빨리 이동해야 할까요? 네, 곡면을 타고 이동하는 입자가 더 빨리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날개 윗면의 곡면 형태 때문에 위쪽의 공기는 아래쪽보다 빠른 속도를 가져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압력 차에 의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깁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증폭하는 것도 베르누이 원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얇은 고리 속에서 유속이 빨라진 공기가 비행기 날개처럼 곡면 형태인 고리 안쪽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의하면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높은 속력에 의해 압력이 낮아진 고리 안쪽으로 고리 주변의 공기가 이동함으로써 바람이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높은 속력에 의해 압력이 낮아진 고리 안쪽으로 고리 주변의 공기가 이동함으로써 바람이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원리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비행기의 원리, 로켓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랬을 때 저것을 이용해서 선풍기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각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고민을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 서브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부터 상세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체하기인데 A 대신에 B를 쓰면 어떨까 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면 어떻게 좋은 게 없을까? 쇠 대신 플라스틱을 쓰면 어떨까? 알루미늄을 쓰면 어떨까? 라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나 장소, 재료, 절차, 표기 방법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지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지? 어떤 재질이나 재료로 대체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들이죠. 자, 종이컵. 종이컵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자, 종이컵의 끝에가 동그랗게 말려 있죠? 왜 말려 있을까요? 종이컵의 끝에는 왜 동그랗게 말려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본 사람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동그랗게 말았을까요? 굳이 동그랗게 말 필요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알았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에 댓글에 남겨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이컵을 대체하려면 다른 걸로 대체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머그컵 있죠. 종이컵은 일회용이니까 환경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머그컵을 쓰면 좋겠다 라고 하죠. 근데 머그컵을 썼더니 세척을 해야 될 때 퐁퐁 세제를 써요. 세제는 환경오염이 안 되나요? 환경오염이 되죠. 그러면 환경오염이 안 되는 세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차에서 쏟아지지 않는 비닐 형태의 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컵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종이컵의 둥근 부분은 왜 동그랗게 말았을까요? 자, 그 밖에 선풍기를 부채로, 샤프를 연필로 대체 당연히 되겠죠. 연필을 샤프로 대체한 거지만 부채를 선풍기로 대체한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결합하기, 컴바인. A와 B를 합치면 어떨까? 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합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야 돼요. A와 B를 합쳤더니 더 안 좋아졌어.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A와 B를 합치면 1 더하기 1을 합쳤는데 1 더하기 2를 합쳤는데 3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A와 B를 합쳤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관련되지 않은 제품이나 목적, 서비스 등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장치들이 서로 결합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목적들이 결합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무조건 더한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을 했을 때 더한 만큼 시너지가 있어야 되고 부작용도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핸드폰은 전화 거는 용도로밖에 안 썼는데 이 부분이 다양한 카메라와 mp3와 컴퓨터가 합쳐져서 스마트폰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제품을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자와 티셔츠를 합쳐서 후드티가 되고요. 운동화와 바퀴를 합쳐서 롤러 스케이트가 되듯이 결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어댑트, 적용하기인데요.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C 용도에서 사용하면 어떨까? 기존의 방법과 형태를 일부 변경해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운용하면 어떻게 되지? 이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서 적용하면 어떨까? 자연으로부터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의 빨판을 응용해서 하수구를 막혔을 때, 변기가 막혔을 때 뚜는 뚜러펑으로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응용한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민들레 호시를 보고 낙하산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엉겅퀴, 산에 등산하면 엉겅퀴가 몸에 붙죠. 그래서 그걸 보고 찍찍이를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기, A를 B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쓰게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 modify, manify, minify 이렇게 있는데요. A 안에 A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 형태나 색, 소리, 크기, 동작, 의미 등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을 말해요. 색상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수작업 대신에 자동화하면 어떨까? 소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떤 특성을 추가하면 좋을까? 높일까? 길게 할까? 크게 할까? 강하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을 추가하면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될까? 크기를 최소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컴퓨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가 나오게 됐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대하거나 수정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좋을까요? 작게 하면 더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보죠. 스마트폰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손톱만하게 만들었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좋겠어요? 안 좋겠죠. 아니면 좋을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무조건 작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USB 메모리로 축소한 경우, 가방을 축소해서 파우치백으로 만든 경우,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수정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의 내용에서는 이번에 중간고사 레포트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